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한다. 한 주의 마무리 금요일이 밝았습니다. 모두 이번 주도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고요. 귀한 시간 내주심에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달드리면서 천천히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들어가 볼까요? 인베스코 갤럭시에서도 움직이고 있네요. 앞에 Q자를 붙여서 QSOL 티커명을 통해 솔라나 현물 ETF 출시를 신청하고 있다. XRP도 마찬가지고 라이트코인도 마찬가지고 솔라나 역시 SEC의 승인 가능성이 거의 95% 정도 매우 높은 확률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기사를 봤을 때 지금 19B-4를 넘어서 S-1 서류 제출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최종 승인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XRP 현물 ETF도 마찬가지고요. 또한 21 쉐어즈라든지 반예크, 비트와이즈 등등 일부 기업들은 이 스테이킹 관련 내용을 또 추가했다라는 거, 이더리움에 대한 현물 ETF에 스테이킹이 포함된다. 솔라나 역시 마찬가지로 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이제 SEC의 우두머리도 신임 위원장인 폴 애킨스로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언제 그들이 스테이킹을 편입시키고 XRP나 솔라나와 같은 메이저 알트코인에 대한 현물 ETF를 승인할지 천천히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언급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중앙 예탁기관이죠. 이 DTCC 목록에도 솔라나 현물 ETF의 티커명이 등록이 됐었다라는 거. 여기에서는 반예크가 신청한 VSOL이라는 티커로 올라갔죠. 이 S-1 신청서가 신속하게 처리될 경우에 어쩌면 7월 안쪽으로 거래가 시작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 또한 이 블룸버그의 분석가들이 내놓고 있습니다. 참고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시계를 좀 길게 두면서 여유 있는 마음으로 투자 이어가셨으면 좋겠네요. 사실 알트코인 현물 ETF 그리고 이더리움 현물 ETF의 스테이킹 편입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한 가지 기다리고 있는 이정표가 있죠. 혹시 기억을 좀 하실까요? 바로 블랙록에서 올해 1분기에 신청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 상환 시에 달러로 상환해주는 게 아니라 현물 자체로 상환해주는 거 지금 현재 SEC에서 꾸준히 검토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것 또한 통과될 수밖에 없겠죠. 그 부분의 일환으로 어제 나왔던 기사인데요. 헤스터 피어스 위원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SEC에서 크립토 태스크포스를 이끌고 있는 위원이기도 하죠. 친크립토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언젠가는 암호화폐 현물 ETF 상환 시에 이 현물로 환매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녀 또한 예상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된다면 암호화폐에 대한 매도 없이 상환 절차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매도 압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거 고무적인 스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무쪼록 XRP, 솔라나와 같은 알트코인 현물 ETF S-1 신청서가 지금 제출된 상황이고 이더리움과 솔라나 현물 ETF에 스테이킹 편입 될 수밖에 없고요. 또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한 현물 ETF 상환 시에 현물로 완전히 바꿔주는 그 시스템 들어오게 될 것이다. 될까 말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꾸준히 공부하시고 수량 모아가는 것에 포커스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스테이블 코인 얘기 좀 해볼까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슬슬 스테이블 코인 주류 금융 시스템에 가까워지고 있어 성숙 단계에 진입하고 있어 이런 말을 해주고 있는데요. 최근에도 많은 빅테크, 핀테크 회사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받아들이고 있고 무엇보다 비자 카드라든지 마스터카드와 같은 카드의 기득권사 역시나 마찬가지로 결제 솔루션에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하고 있는 움직임이 막 보여지고 있죠. 또한 최근에 시티그룹에서도 스테이블 코인 시장, 시티그룹뿐만이 아닙니다. 스탠다드 차타드라든지 미국의 재무부에서도 5년 뒤에 스테이블 코인 시장 10배 이상 성장할 것이다. 2조 달러, 3조 달러에 육박할 것이다라는 걸 예견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쪼록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확장되고 있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사 한번 보고 갈까요? 이 USDC라든지 USDT가 지금 거의 한 90%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죠. 그 중에서도 테더의 이 시가총액의 포션을 보게 되면 거의 65% 정도가 USDT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달러 기준으로 한 1,600억 달러에 육박하는데 이제 지니어스 법안이 지금 상원에는 통과됐잖아요. 하원도 접수가 이루어졌는데
이게 통과되게 되면 테더의 USDT가 최대 피해자가 될 것이다. 미국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앞으로 지니어스 액트라든지 스테이블 액트 법안이 완전히 통과가 되면 이 테더의 USDT는 미국에서 사업하기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지 보아하면 이 지니어스 액트 법안 자체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때 어느 정도 담보를 조금 더 안전하게 유지를 해줘야지만 스테이블 코인을 찍어낼 수 있어라고 하는 하나의 보수적인 가이드라인이잖아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달러 현금이라든지 미국의 단기 국채 등만을 안전자산으로서 이 토큰 가치를 완전히 담보해야지만 스테이블코인을 찍어낼 수가 있는 법안이 바로 지니어스 액트 법안이죠. 또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연간 재무제표를 외부 감사를 또 받아야지만 앞으로 이제 미국에서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찍어낼 수가 있는데 이 테더 USDT 같은 경우는 미 국채라든지 달러도 어느 정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맞지만 그 이외에 비트코인이라든지 금과 같은 이런 귀금속 또한 회사채 같은 이런 변동성이 높은 자산들도 일부 담보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니어스 액트 법안, 스테이블 액트 법안이 통과되게 되면 사실 미국에서는 이 USDT가 사용하기 어려울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현재 테더 같은 경우는 미 국채를 거의 1200억 달러 정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캐나다, 독일, 한국을 이미 제쳤다라고 볼 수가 있죠. 지난해만 보더라도 미 국채 글로벌 순매수자의 7위권의 랭킹에 등록되면서 매우 영향력을 크게 가져가고 있고 현재 테더사의 순이익률만 보더라도 블랙록을 능가해서 뛰어넘은 그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테더의 USDT가 지니어스 액트 법안이 완전히 통과되게 되면 미국에서는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사실 테더의 CEO 파울로 아르도이노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6월 초에 나왔던 기사인데 우리는 이제 미국 이외 시장에 주력할 것이다. 아시아라든지 남미라든지 아프리카 쪽에 집중을 하면서 지금 현재도 USDT의 흐름이 가장 활발한 지역은 사실 미국이 아니라 여기 보이는 동아시아 지역 싱가포르와 중국 간 결제망이거든요. 아무쪼록 앞으로 USDT, 이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테더 역시 미국에서는 퇴출이 될지언정 미국 이외 지역에서 꾸준히 좀 활용이 되면서 결국 블록체인을 탑재한 결제 솔루션이 대중성을 띄어가는 그런 시기가 우리 앞에도 도래하게 되겠죠. 천천히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미국의 주택금융청장 이 윌리엄 풀테가 나오면서 앞으로 담보대출 기간에 암호화폐를 담보로 인정할 수 있도록 검토하는 것을 지금 지시했어. 지금 최근에 이 윌리엄 폴테의 공식 트위터를 미루어 보았을 때 이런 공식 문서를 본인이 쓰면서 내가 상당한 연구를 많이 해봤는데 현재 이 미국을 암호화폐 중심지 수도로 만들겠다라는 도널드 트럼프의 비전에 따라서 이제는 주택담보대출자산으로 암호화폐를 인정할 수 있도록 사업 준비를 지시하고 있다. 여기 보이는 그레트 페니웨이와 프레드 맥 같은 경우 이 미국의 국책 담보대출 기관을 의미하거든요. 지금 여기에 이 검토를 지시하면서 점점 암호화폐를 받아들이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스트래티지를 이끌고 있는 마이클 셀러가 말하는 것처럼 이 비트코인을 필두로 한 디지털 자산을 미국 주택금융 시스템 자산, 담보 자산으로 인정하는 거 사실상 역사적인 순간임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매우 중대한 전환점으로서 이 마이클 셀러가 이 윌리엄 풀테의 트위터를 그대로 답변하고 리트윗 시키면서 너무 중요한 순간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다. 이제 부동산의 담보자산으로 암호화폐가 쓰이게 된다면 더 큰 효용 가치를 가져갈 수밖에 없겠죠? 아무쪼록 지금 현재 3조 달러, 3.5조 달러밖에 안 되는 이 시가총액 자체가 앞으로 100배, 200배, 1000배 이상 성장할 수밖에 없는 시기에 놓여져 있다. 우리는 반드시 진정성 있는 공부를 해주시면서 끝까지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코인에 집중을 해주셔야 된다.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현재 아직까지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60 중반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꽤 높은 수준에 있지만 결국에는 과거의 역사적인 사이클, 알트 시즌을 만들어내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떨어지는 시기
반드시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 분석가는 비트코인의 강세 패턴이 형성되면서 어느 정도 오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 불페넌트 패턴에 의해서 패턴의 목표가는 현재 약 16만 달러 정도를 시사한다라고 분석하고 있거든요. 원화 기준으로는 한 2.2억 원 정도, 2억 원 초반대까지는 올해 안에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는 목표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반드시 참고만 해주셔야 되겠죠. 어디까지 오르느냐, 얼마나 오르느냐. 저도 인터뷰 나가면 올해 XRP 가격 얼마나 보세요? 7월달, 8월달은 어떻게 보세요? 이런 질문 좀 제발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분들도 유튜브에 대한 어떤 썸네일이라든지 대중들이 궁금할 만한 부분을 짚어야 되니까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사실상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안다라고 하는 사람을 오히려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신의 영역이죠. 신의 영역. 정확한 바닥과 정확한 꼭지를 알 수 있다? 그러면 그분을 좀 의심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원금을 보장해주는 투자 상품이 있다? 이런 거 여러분들 절대로 현혹당하시면 안 됩니다. 요즘에 국내에서도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찍어내는 회사로서 웹3 회사를 투자해라, 폰지 사기 형태의 피해자들이 정말 속출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항상 암호화폐 투자할 때 1순위를 안전으로 좀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어디까지 오르는지 이 부분은 기관조차 모르고 정확한 바닥을 사실 그 세력들조차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MSTR과 같은 그런 기관에서도 그냥 꾸준히 주황색 점을 찍으면서 분할 매수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로또 번호를 알려달라는 질문과 유사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비트코인이 2억 원을 넘을지 안 넘을지도 사실 모르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여유롭게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고 끝까지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그냥 꾸준히 분할 매수, 그리고 미래에는 꾸준히 본인의 탐욕을 절제할 수 있는 분할 매도를 해가지고 좋은 수익률을 만드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백악관 관계자 역시 미국 정부에서 비트코인 매입을 위한 로드맵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비트코인만 매입하는 로드맵이 있을까요? 왜 도널드 트럼프가 스탁팔이라고 하는 워딩을 쓰면서 5가지의 비축 자산으로 우리가 암호화폐를 모아가겠다라고 했는지, 비트코인 이외에도 이더리움, XRP, 솔라나, 에이다, 특히나 우리 사관학교 에이플 회원님들 얼마 전에 에이다 베이직한 부분 펀더멘탈 잡아드렸죠. 이 5가지 코인은 우리가 천천히 공부하면서 수량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 봅니다. 아무쪼록 미국 정부에서 암호화폐를 매입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 또한 매우 고무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한 분석가는 XRP 가격 올해 7월, 8월, 9월 3분기 사이에 급등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필요한 마인드셋은 언제 오르냐, 얼마까지 오르냐 이것보다도 왜 끝까지 살아남을 수밖에 없고 왜 스위프트를 대체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에비던스에 대한 공부해 주시면서 여유를 가져주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마무리되는 금요일인데요. 이제 오늘 한 오후 4시 정도에 오징어 게임 시즌 3가 또 개봉한다라고 해요. 주말에 또 이거 재밌게 가족들과 함께 보시면서 여유로운 상반기 마무리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구독자 10만 행사도 한 보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7월 13일 일요일에 있죠. 우리 구독자님들과 에이플 회원님들 한 400분 정도 오실 것 같습니다. 점점 행사의 규모가 커지고 있어서 저 또한 너무 과분한 사랑을 받고 있음에 감사함을 느끼고 있는데요. 앞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채널로 더더욱 성실하게 잘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판촉물을 하나 좀 제작을 했어요. 이 감사의 보답을 어떻게 드리면 좋을까 해서 판촉물을 좀 제작을 했는데 이제 어제 도착을 했거든요. 이게 타월, 송월 타월 좀 재질 좋은 걸로 했고, 이거는 이제 그 여행 가실 때 쓰시라고 칫솔 치약 세트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드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칫솔 치약 세트에는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한다, 이 타임 레버리지 로고 박아가지고 칫솔 치약 세트 이렇게 만들어 놨고, 이 수건에도 XRP 마크랑 타임 레버리지 10만 명 달성한 거를 기념해가지고 이렇게 또 자수를 박았거든요. 그래서 행사 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나씩 좀 나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시에 시작하니까
판촉물까지 안전하게 잘 받으시려면 시간 잘 챙겨 주셔야 되겠죠? 엄수 부탁드리겠고, 혹시라도 마감이 빨리 돼서 신청 못 하신 분들은 저한테 뭐 펜딩 쪽지라든지 우리 사관학교 회원님들께서는 개인톡 주세요. 제가 지금 자리는 한 500석 정도를 일단 여유롭게 만들어 놓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신청 못 하신 분들 참고해 주시고, 또 이 10만 구독자 행사로서 디센트 지갑도 지금 현재 특가로 판매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도 지금 한정 수량이라 얼마 안 남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고정 댓글 잘 확인해 주시고 10개 XRP 에어드랍 받아가실 수 있는 것까지 꼭 챙겨 가셔가지고 좀 저렴하게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이번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